이번에는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877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65,283원, 비중 30%입니다. 자, 일단은 숫자 1의 자리가 찍혀 있죠? 이렇다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꽤나 오랜 시간 또 이제 투자를 하셨고 아무래도 물도 좀 타신 그런 흔적이 좀 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게 흐름을 잘 타면 정말 잘 가는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흐름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기다려볼 만한 타이밍입니까? 저는 기다려볼 만은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증권가 쪽에서도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북미발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우리가 LNG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살짝 좀 시장에서 관심이 식어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이게 계속 지속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데, 제가 이전부터 이제 에너지 공급 관련된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관세랑 이제 하나의 세트로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가 이제 결국 부과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 인플레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것도 결국에는 이제 관세 우려 때문이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긴 했어요. 뭐 관세에 대해서도 좀 완화적으로 계속 풀어주기도 하고요. 유예시켜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세가 아무리 풀어준다고 한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거라는 게 중요해요. 아예 그냥 없었던 무해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트럼프가 그나마 잘한 것은 에너지 가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늘려서 낮춰왔다라는 거, 그리고 늘리려고 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제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뭐 흥국증권에서는 한 일주일 전에는 목표가 낮추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 미래에셋 쪽에서는 또 올리기도 하고요. 또 증권사마다 또 해석하는 시각 차이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이제 북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LNG 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방향성 자체에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실적 컨센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순이익 캐파 자체가 뭐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이익 캐파가 좀 많이 증가할 걸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진율 자체도 소폭 이제 올라갈 걸로 기대되다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뭐 한 PER 12배 그리고 내후년에 한 10배를 기대하고 PBR이 한 1배 정도 예상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주들에게 이제 친화적으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계속해서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배당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주 환원율을 한 50% 정도까지 진행을 시키려고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50%를 이제 계속 유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겠고, 그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익 성장이 커지면서 주가 모멘텀은 훨씬 저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PER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주 환원율은 충분히 프리미엄을 부여해 줄 만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고 주주 환원율이 이제 뭐 거의 한 50%에 육박한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서 비중 30%를 봤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해서 가져가셔도 한번 시세가 나오면 65,000원 위로 갈 것 같아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65,000원을 이제 돌파하면 그 위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4만 원을 이탈한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담 저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가볼 텐데요.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종목은 PSK 홀딩스요. 네, PSK 홀딩스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시죠. 네, 44,500원에 네. 30%입니다. 30% 비중,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PSK 홀딩스 이게 또 이제 반도체 뭐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한번 랠리가 나왔었는데 처음 트레이드 하시는 종목인가요? 아니면 여러 번 좀 하신 종목인가요? 이거 한번 수익을 약간 약수익 봤는데, 네. 고점에서 못 팔고요. 예. 내려와서 지지 받는 것 같아서
샀는데 이게 물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그때 고점이 작년에 이제 6월의 고점인가요? 아니면 올해 1월의 고점인가요? 아, 올해 1월에요. 올해 1월의 고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멀지는 않다. 아, 일단 정말 작년 고점이었으면 저도 같이 아쉬울 뻔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SK 홀딩스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영광입니다. 네. 네, PSK 홀딩스, 이 종목 지금 반도체 그 패키징 관련주잖아요. 후공정 네네.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엮여있는 이슈가 HBM 관련 이슈가 또 같이 엮여있는 종목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 좀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HBM에서 이제 디스컴이라고 하는 그 감각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이제 다시 재조립하는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제 HBM 쪽 이슈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엔비디아향 HBM3 12단 관련해서 선제 양산에 나섰다라는 이제 관련 이슈가 나와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 이제 시장 자체가 물론 뭐 레거시 시장 쪽에서도 가격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HBM 쪽에서도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그 블랙웰 울트라도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 또 내년에도 뭐 루빈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HBM 관련 이슈가 최근에는 지금 어떻게 향하고 있냐면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 한미 반도체와 지금 갈등을 또 빚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 세미텍 쪽 이제 TC 본더를 쓰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HBM 쪽에서는 하나 비전만 좀 부각이 되는 분위기고 그 외에 다른 이제 HBM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좀 시세를 못 내고 약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좀 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긴 하거든요. 뭐 다행히 반도체는 이제 또 주도 업종군에 해당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반등으로 가게 되면은 같이 함께 다시금 부각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그래도 물 타신 가격대 대비해서 비중이 많이 높지 않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움직임 한번 체크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월봉 네. 지금 흐름, 월주봉상 제가 흐름을 보니까 주봉 흐름 볼게요. 주봉 흐름 보시면 지금 초록색 라인이 있죠. 이게 120주선이거든요. 120주선 구간대 지금 간당간당 지지는 지금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단기적인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셔서 단가를 좀 조정을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아니라 하단으로 한다면은 거기서는 비중을 다시 좀 재조정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사실 이제 추가 매수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일단은 관리 차원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더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지금 워낙 시장이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32,000원 구간대 이탈하게 되면 좀 아슬아슬하게 주가가 좀 더 하방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비중을 줄이시기보다는 지금 최저점 구간대가 25,200원 구간대긴 해요. 근데 여기까지 또 내려갔을 때 또 비중 덜어낸다 하면은 그만큼 괴리율이 커지기 때문에 비중 축소가 더 쉽지 않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32,000원에서 3만 원 구간대 있죠. 0000 이렇게 공이 들어간 자리는 마디 가격, 라운드 피겨라는 그런 구간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이탈한다면은 비중 뭐 다 터실 필요 없이 한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조금 덜어내시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 이제 주게 된다면은 그래도 가격대를 나쁘지 않게 맞추셨어요. 보니까 44,500원 맞추셨는데 그래봐야 이제 3월 전고점 구간대까지 맞추신 거잖아요. 그렇게 네네. 됐을 때 비중을 제가 봤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로 맞춘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 보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 55,000원 구간대까지 올라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입절로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PSK홀딩스가 저희 또 이제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또 야간투자본부 1부, 2부에서 항상 좀 많이 다루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인사이트 궁금하시면 저희 평일 본방에서도 많은 이야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상담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인가요? 여기 일단은 곽유정 대표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SOS 랩이요. SOS 랩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SOS 랩이 일단은 매수가와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00원에 20%. 15,000원에 20% 비중입니다. 네, SOS 너무 마음이 랩. 아파요. 아, 예. 일단은 또 최근에 한번 잘 갔던 흐름이 있어가지고 요거 그래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 또 용호상박 하는 프로그램에서 조기준 매니저라고 이 종목을 자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체크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머스크나 자율주행의 모멘텀이 있으면 쭉 올라가는 요즘 좀 대장주가 될까 말까 한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제 곽유정 대표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이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 SOS를 어떻게 하시다가 매수하시게 된 거세요?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서 샀는데 너무 고점에 딱 고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탈 때는요, 내가 생각한 구간이 고점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할 매수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비중이 20%인데 분할 매수 안 하시고 한 번에 담으셨죠? 아니, 한 번 사고 조금 내려와서 다시 한 번 샀는데 너무 조금 내려왔을 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 때도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했을 때 의미 있는 지지 구간, 그러니까 바로 지금 앞서서 네. PSK 네. 홀딩스 상담 주신 분이 그래도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할 네네네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 맞추신 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약간 이제 바닥이 나왔는지 단기적인 바닥이 나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예, 이런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SOS 랩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변동성이 잘 나타나는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그 기업 이제 분석들을 보면요, 매출액이 적자인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 하나인 기업 중에서 한 곳이 또 SOS 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율주행 종목들 자체가 미래 성장성을 보고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자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 기업인지에 따라서 비중을 좀 다르게 들어가라고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이제 매수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SOS 랩이 자율주행 쪽에서 뭐 만드는 기업인지 아시나요? 네, 라이다. 네. 근데 이 라이다가요, 테슬라 쪽에서는 라이더를 쓰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현대차 쪽에서도 라이다 말고요, 카메라 센싱 카메라로 전환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다 자체가 성능 되게 좋습니다. 그 레이더로 해서 그 주변 사물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데 쓰는 그런 용도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이더가 대신에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가격 줄이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센싱 카메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라이더 쪽 이제 관련 종목들이 지금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 국내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서 그래도 라이더 쓴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내지는 SOS 랩이 중국에 거래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계속 막 대중화 해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이제 거래처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한다면은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모멘텀으로 발현이 될 가능성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포인트가 지금 많은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SOS랩이 그래도 4월 달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온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있긴 하거든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상승 추세 라인 지금 잘 타고 있어요. 다만 이 상승 추세 라인을 깨버린다 한다면은 주가도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숨 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또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가 또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 구간이 좀 잡힌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거면 왜냐면 이게 종목을 그냥 두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40% 50% 가는 경우들이 허다거든요. 그러니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전에 지금 전저점 구간대가 8,500원이에요. 요 구간대 깬다 하면은 약간 좀 눈물 머금고서라도 3분의 1이나 반매도 하시고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대선 정책적으로 자율주행을 뭐 규제를 완화시킨다 이런 이슈가 들어오면은 올라가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금 흐름상에서는 하단에 대한 구간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 하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오면서 강력한 또 추세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SOS랩 힘내셔가지고 좋은 수익까지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요. 바보곰님께서 아까 사실 일부 시간대 올려주신 건데 이거는 빨리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상담을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하이젠 RNM 33,900원 40%의 비중입니다. 이찬대 대표님, 하이젠 RNM의 현재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이제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로봇 액추에이터 쪽인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로봇 산업이 앞으로 좀 각광받을 것이냐 또 한 번 또 붐업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로봇 산업은 결국 이제 혁신 업종인데 혁신 업종이라는 게 뭐 어려운 말로 혁신 업종이지 다시 말해서 지금 돈 제대로 못 벌고 있고 기술력은 있는데 상용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단계의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기술을 가지고 아직 상용화 되기 전 단계 상용화는 되고 있어도 이게 막 주류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혁신 업종 중에서 가장 최근에 좀 뜨겁게 올랐던 걸 생각해 보면 배터리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쪽이 있죠. 근데 이제 다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보통 이런 혁신 업종들이 한번 붐업이 되면서 산업이 주류로 올라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런 현재 돈을 잘 벌고 있지 못함에도 투자를 해서 미래에 이제 돈을 벌 거를 지금부터 미리 투자하는 게 혁신 업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음에도 투자를 하려면 돈을 이제 저렴하게 이제 대출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좀 아무래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혁신 업종들은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사이클에 잘 올라가는데 아직까진 고금리예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 7월 연준에 금리 인하 스탠스가 시작되는지 여부가 로봇이 이제 상승하느냐 마느냐의 이제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로봇이 올라간다는 거에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저는 로봇은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이 닥쳐오고 있기도 하고 테슬라가 이제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도 물론 테슬라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오히려 저는 전기차는 그냥 그 시작 단계였다고 봐요.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한번 트위터였나요? 언급을 했죠. 5년 안에 이제 의료 로봇. 네, 의료 로봇이 이제 전문 의를 이제 넘어설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로봇으로 앞으로 이제 시장 확장성을 그렇죠. 기업이 방향을 틀 것이다. 라는 것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로봇 산업이 한번 또 붐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절 그리고 액추에이터 이 분야거든요. 그래서 하이젠 RNM 같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지금의 횡보 구간이 오히려 저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추세가 막 2만 원을 꺾여져 내려오면서 무너진다 이러면 좀 위험해서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좀 가져가셔가지고 전고점 돌파까지도 한 4만 5천 위로까지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또 이제 이끌어 볼 수 있는 올해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기 때문에 하이젠 RNM 잘 지켜보시는 게 일단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